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3월부터 제가 이제 실전 특별반을 오픈을 한 5개월 정도 코스로 해서 실제 사주를 통해서 이제 푸는 법, 그리고 그릇을 보는 법, 그리고 이제 성격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는 방법, 이제 이런 거를 공부를 할 건데, 여기에는 이제 제가 격국을 안 씁니다. 격국을 전혀 쓰질 않죠. 그냥 음양오행이죠. 음양오행. 그러니까 식간 12지만 가지고 사주를 빨리 보는 법. 그래서 그릇을 판단하고 여기에 이제 대운을 보는 법. 그리고 세운까지, 그리고 이제 내담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연습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실제 이제 상담했던 사주인데 이 사주를 예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한테 이제 동의를 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사주. 이분이 이제 아들 사주인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죠. 고3인데 이분의 이제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어머님이 사주를 꽤 공부를 하셨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제 강의를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 어머님께서 이런 걸 공부하신 거죠. 공망 플러스 격국. 자꾸 이 얘기를 하세요. 공망 플러스 격국을 얘기하면서 이게 패격이 아니냐, 군겁쟁제가 아니냐, 재가 하나 떠 있는데 비견겁제가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있으니 큰일 나는 사주가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그거에 대한 허상을 제가 짚어드리기 위해서 그냥 조금 이제 이 사주를 한번 보는 법을 보죠.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데 사주는 물상으로 빨리 이걸 잡아야 됩니다. 그거를 결정짓는 거는 바로 월지예요. 그러니까 월지에 따라서 그림의 모양이 다 달라집니다. 그림의 모양. 결국 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뭐 관상, 수상, 족상 뭐 이런 게 있듯이 사주에도 이 8자가 가지고 있는 꼴이 있어요. 꼴. 이 꼴 모양을 보고 빨리 이 사람의 이제 성향이나 그릇을 판단해야겠죠. 계절은 5월이기 때문에 5월은 뭐냐? 이게 5 중에 정화가 있습니다. 5 중에 정화가 왜 있느냐는 거죠. 왜? 열매를 익혀야 되거든요. 모든 사주의 10간 12지지는 이 생명이 자라고 죽고 이런 과정을 그냥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생명론적으로 보시면 돼요. 5월이니까 이제 망종과 하지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이런 계절에서는 바로 이 화가 금이라는 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그 용도처가 결정이 되죠. 금을 봐야 유용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5월 속에서는 무조건 금이 나와줘야 돼요. 금이 나와줘야 되고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익히는 열매죠. 완전히 익은 열매는 아닙니다. 계속 익혀줘야 돼요. 이런 경금들은 이러한 사과가 계속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재물 보기 좋겠죠. 이 사과가 이 경금입니다. 경금. 그러니까 이게 군겁쟁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5월에 열매가 잔뜩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타고난 동복은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그리고 이 모든 열매를 월지가 익혀주거든요. 월지가 익혀주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는 재산, 저 열매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복덩이거든요. 복덩이 사주예요. 복덩이.
제가 복덩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태어났더니 가산 집안의 재산 수입이 늘더라 이거죠. 이제 언제부터 느는지를 봐야겠죠. 이게 언제부터 늘겠습니까? 임신대부터 그죠? 한 12살부터 이게 이제 열매가 익어가잖아요. 신유로 가면서. 열매가 다 익어버린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가 좋은 사주거든요. 이 좋은 사주인데 궁겁쟁제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이 부모는 걱정이 많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이렇게 착한 아이들을 두셨는데 얘가 착하기만 하고 그렇죠.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이 친구는. 그래서 꿈이 학교 선생님 뭐 교장 선생님 한다고 그러나 뭐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반듯한 이런 사주를 가지고 궁겁증제를 얘기하고 패격을 얘기해버리면 이게 자평의 이제 그 한계입니다. 자평은 서자승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옛날에는 관료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정관을 무조건 중시했어요. 옛날에는 직업이 다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관을 중시하다 보니까 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자평이라는 학문이 나온 건데 이게 현재 우리 명리학계에 제가 알기로는 80%는 됩니다. 아직도 전부 이거 가지고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더라. 제가 이거에 대한 허상을 많이 얘기해 줬는데 공감을 좀 하셨지만 이해는 잘 못하셨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 사주를 봅니다. 이 사주를 볼 때 전체적인 그릇을 보니까 괜찮아요. 열매가 상당히 많아요. 사중에 병화도 있고 열매를 자꾸 키워가더라. 아우 좋죠. 열매가 익어가니까 곧 생명이 물을 읽는다. 성숙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벌써 그릇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월지에서 또 기운을 얻었죠. 신이라는 공간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왜 전화를 왔느냐? 결국 이제 고3이니까 뭐 뻔하죠. 진학 문제 때문에 왔는데 이걸 가지고 세운을 풀이할 때 학교를 어디 갈 거냐? 세운 풀이할 때 이제 집을 떠날 것이냐? 왜냐하면 집 떠날 운이 바로 들어왔거든요. 그럴 때 적용시키는 게 신살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진의 지살이 되기 때문에 신자진 삼합 중에서 신이 지살로 나와 있거든요. 올해가 이민년이지 않습니까? 인신충을 까고 들어가죠. 이걸 건드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민년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고향을 떠나야겠죠. 당연히.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지금 살고 있는 고향 근처가 아닌 거예요. 학교가 인연이. 그 인이 들어왔죠. 그 인이 목이지 않습니까? 이 목에 있는 학교를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학교를 어디로 갈 건지 방위를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가 종류가 많이 나오겠죠. 이제 이거는 각각의 학교와 이름과 방위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신살 적용과 오행 작용의 파악. 이거는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죠. 대학 진학 가능 여부, 재수 여부. 이거는 올해 1년, 이민년에 운 플러스 내년까지, 계묘년의 운까지를 같이 동시에 봐주는 게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학교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이 대학교 1학년이 되기 때문에 계묘년을 가지고 잘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체형 판단 관상학. 제가 왜 체형 판단이라는 걸 그랬냐면 이 사주 가지고 관상도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게 가능할 경우에는 이 관상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해줘야 신뢰가 갑니다. 신뢰. 이거 뭘로 맞출 겁니까? 이 사주를. 전화 온 사람한테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왔던 여자분 사주입니다. 해월 을목인데 이거 뭡니까? 이게 비만이죠. 비만. 살찐 거예요. 을목이. 해월을 만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이 쪘는지 체구가 좋은지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여사주는 금은 금인데 5월에 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체형이 막 건장한 그런 체형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더니 맞아요.
왜 그러냐면 화기가 많거든요, 지금. 이 화기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많게 되면 이 체형이 말라버립니다. 금일간이. 이런 것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줄 얘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성향, 성격이 어떤지 판단해 줘야 되겠죠?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사춘기를 크게 겪었느냐, 적게 겪었느냐, 부모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이런 거 얘기해 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잘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설명을 해줬고, 보통 한 4, 50분 가버립니다, 그냥. 자, 없는 오행. 이분이 이제 이분의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사주에 수가 없어서 나쁜 사주 아니냐, 이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게 이제 보통의 모든 유튜브 보면 80%가 없는 오행이 운에서 오니까 좋다라고 해석합니다. 제가 이걸 많이 겪었어요. 이런 걸 이제 동양학과 다니면서도 전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수가 오니까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5월에 갑이 이게 군겁쟁제가 아니고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이 있어야 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목이 없으면 금의 패스트, 과거가 없는 겁니다. 근본 뿌리죠. 이 좋은 갑목을 가지고 군겁쟁제다 이겁니다. 이거 참 이런 해석법이 상당히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 일간을 중심으로 놓고 사주를 다 풀어버리기 때문에 해줄 얘기가 없죠. 이러면 갑이 있어야 여기에 열매가 나와요. 제가 수강생들한테는 나무에, 갑목은 나무니까요. 나무에 달린 열매로 봐라, 경금은. 열매가 지금 나무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렁주렁 지금. 이 좋은 그림을 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한다. 그게 제 포인트죠. 자, 그래서, 없는 오행을 얘기했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펜트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자, 수가 과연 있어야 하는가? 제가 그런 설명을 해드렸죠. 이것도 이제 계절에 대한 이해가 받침이 되면 5월에 금은 열매인데 금이 수기를 봐버리면 5월에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탄저병이라고 그래서 탄저병. 사과를 예를 들면서 이게 탄저병 걸려버려요. 열매는 4, 5 이런 데서는 수기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은 있을 때 있어줘야 되는 것이지 이런 5월에 수기가 조우상 필요하다? 아닙니다. 수기가 있게 되면 열매가 썩어버려요. 썩을 수가 있어요. 이제 구조에 따라서. 이제 운에서 오는 것도 다르고요. 그런 개념이라서 수오행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또 수가 없으면 뭐 식상이 없다. 또 이렇게 해서 또 줄줄줄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런 거는 한 20-30%만 맞아요. 네. 중요한 거는 이 수가 뭐냐면 이 열매에 이게 브릭스라고 그런가요? 브릭스라고 그러죠? 그 당도를 측정하는 그 당도를 재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당도 수분이 이게 수입니다. 이 수분이 열매 속에 수그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런 5월이라고 하는 계절 속에서는 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뭐냐면 이걸 보고 자연현상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이 자연현상에 대입을 해서 사주 팔자를 모양을 갖다가 판단하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버려요. 군겁쟁제다. 5월이니까 뭐 또 정관격이다. 정관격에서 또 뭐 어떻다. 이것도 틀리지는 않는데 이거는 이제 5월이기 때문에 이 정관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또 관살 혼잡이게요. 사화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뭐 관살 혼잡이냐고요. 5화는 봉기가 정하기 때문에 이 신을 수학을 할 수가 있겠죠. 경금은 사화가 봉기가 병하기 때문에 열매 확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좋은 글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진토 속에는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을경합을 하죠. 을경합, 을경합. 뭐 을싱충도 있긴 있지만 사화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진사라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을경합이라고 하는 것은 5월이기 때문에 이 꽃으로 보게 되면 이 꽃망울 같은 게 활짝 피어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천간에 병화가 뜨지는 않았으나 지지에서라도 이렇게 떠 있으면 이 공간 자체가 하나의 열매를 키우는데 아주 좋은 공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주가 이쁜 사주입니다. 예, 그리고 이 신살도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분들은 연간을 중심으로 보기도 하고 일간을 중심으로도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하신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 허비를 했는데 이것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신살은 무조건 연밖에 기준점을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뭐 굳이 일간을 잡겠다고 하시면 그건 본인이 판단하시는 문제인데 이 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나 오 같은 게 나와 있죠. 이런 거는 다 지살로서 나와 있는 거고 이게 다 무슨 살이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이제 겁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제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사주에 이렇게 겁살이나 제살 같은 게 있게 되면 가급적이면 교육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교육직 플러스 공직 이런 걸로 써먹었을 경우에 이런 팔자가 수나가 됩니다. 수나. 근데 다행히 이분은 교직의 뜻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상당히 진로를 잘 잡은 거죠. 그래서 사주 플러스 이 직업론이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무슨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주도 내용이 엄청 달라지거든요. 참고로 이제 몇 년 전에 저와 똑같은 사주를 이게 상담한 적이 있는데 시까지 똑같아요. 시가 똑같아요. 사주가. 근데 그분은 건축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건축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집 짓고 이러는 거는 되게 많이 보는데 좋아하는 하지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사주도. 항상 그런 거를 알고 사주를 상담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사주가 보통 뭐 60명에서 100명 사이가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사주인데 다 틀리게 살아요. 그래서 이 사주가 이게 아주 공부하기가 이게 사나운 과목인데 이런 하나를 사주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도 하나의 사주를 놓고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의사다. 이렇게 해서 의사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향과 성격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의 성향, 성격, 추구하는 바, 재물의 크기, 부모의 성향, 본인 성향, 그리고 가능하면 관상도 눈에 들어오시면 체형은 어떻고 생김새는 어느 정도고 눈이 크고 작고 시력이 나쁜지 그런 거 이제 딱딱 잡아서 얘기해 주게 되면 이렇게 20-30분 그냥 가버립니다. 이런 거에서 공감을 많이 얻어야 돼요. 전화 온분하고 이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 작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공부해 보면. 근데 제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유튜브에 보면 이런 걸 궁극정제로 얘기를 하고 한 20-30분 얘기를 해요. 근데 뻔해요. 스토리가. 편제다 얘기해놓고 20-30분 얘기해요. 근데 뻔한 얘기예요. 편제 뭐 사업의 돈, 정제, 월급 이거 안 맞아요. 편제여도 직장생활 하는 사람 수두룩하고
정제여도 사업하는 사람 수두룩하고 정관이 있어도 관직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공무원 생활 안 하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럼 뭘로 사주를 봐야 되느냐? 이게 최고입니다. 성향, 성격. 이 아이의 성격, 이 아이의 성향. 그리고 어떤 오행이 없으면 그 오행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되고. 근데 대략 한 이렇게 10개 정도 가지고 제가 하나의 사주를 놓고 계속 조금 공부하는 법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으면 사주가 이렇게 상위 10%의 사주 그리고 하위 10%의 사주 이걸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80%는 다 평범한 사람들의 사주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좋은 사주구나. 이러니까 나쁘구나. 이제 이것만 깨우치시면 이 나머지는 커버가 됩니다. 나머지는 상당 기법을 배워서 응용해서 적용하시면 돼요. 제 경우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아무쪼록 좀 인연 있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강좌를 제가 샘플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